네, 저희 YTN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직접 포부를 듣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밝힌 민주당 원혜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원혜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어떻게 뛰고 계십니까? 열심히 뛰시죠? 경기도 인구가 1250만입니다. 네. 네. 전 국민의 4분의 1이 1. 경기도에 네.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넓습니다. 열심히 시민들 만나서 인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한 바퀴만 다 도시는데도 며칠씩 걸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교통 체증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네. 뭐 지난 1월 1일 새해가 밝자마자 출마 선언 밝혔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가지셨는데요. 먼저 그때 내용 한번 잠시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월 2일 출마 기자회견입니다. 네. 경기도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으뜸의 경기도입니다. 정권이 외면한 주거복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삶의 질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삶의 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양적 성장의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네.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하나하나의 안전, 건강, 행복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생활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고 네. 경기도에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 활기 있는 생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겠다. 또 제가 부천시장으로 했던 여러 가지 문화도시 만들기 사업, 네. 네. 또 교육복지 사업 이런 것들의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장 2번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풀무원 기업 경영 네. 하셨었고요. 출마 선언문을 쭉 읽어봤더니 혁신이란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혁신. 어떤 부분을 혁신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30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기업 풀무원을 창업해서 네. 음식의 문화와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또 수도권에 이름 없는 도시 중에 하나인 부천을 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새롭게 창조해냈습니다. 네. 경기도야말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1250만 도민들과 함께 네. 만들어내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특히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수원 같은 광역시급 대도시에서 가평이나 양평 같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각각의 도시와 지역들이 자기 특성과 조건을 잘 살려서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기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경기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현재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 세 분으로 좀 꼽을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이 출사표를 던지신 원혜영 의원님, 그리고 삼선의 김진표 의원, 또 분당갑 지역위원장 김창호 전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인데요. 이 세 청와대는 분, 아니고요. 네. 정무처장입니다. 이 세 분 가운데 원 의원님이 나는 이런 점이 가장 좀 강점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모든 후보들이 다 네.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경력을 갖고 보면은 제가 특별히 낫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하는 일의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는 특별히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네. 예로요. 옛날에는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이 네.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쵸. 기다렸습니다. 네. 심지어 밤늦게는 이 버스가 배차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고 네. 불안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2001년도 13년 전에 네. 부천에 버스 안내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착 알림. 아. 몇 번 버스? 두 번째 정거장 앞 출발. 5분 뒤 도착. 이렇게 네. 되죠. 그 뒤에 5년 뒤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돼서 네. 서울시가 다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국의 모든
도시와 농촌이 다 버스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예측 가능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선진 사회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선진 사회고 그거의 대표적인 모델을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도를 혁신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이게 바로 생활 정치인가요? 예, 아주 네. 오늘 효과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상대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 안 된 분들도 있고 네. 본인이 의사를 표현한 분들은 지금 대략 세 분입니다. 자, 원유철 지금 4선 의원이고요. 정병국 역시 4선 의원 장관 출신이고요. 김영선 5678 역시 4선 네. 의원 지금 현역은 아니고요. 전 이미 의원이죠. 세 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자신 있으신지 그리고 누가 저 중에 또 저기 플러스 지금 뭐 남경필 의원 뭐 이렇게 여러 후보들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현재 출마 선언한 분들 다 경쟁력이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아주 특색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다만 저는 문화도시 부천을 창조한 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화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죠.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만화사랑 의원 모임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부천이 또 만화랑 관계 그렇습니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의 도시가 부천이죠. 그런 점에서 저하고 좀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분은 정병국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도 공교롭게도 며칠 전 이 자리에 나와서 누가 제일 상대 위협적이냐고 했더니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님 꼽으셨습니다. 꼽으셨다. 참고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지사죠. 김문수 지사 뭐 8년간 경기도정을 좀 운영해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불출마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김문수 지사가 열심히 네. 부지런하게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빅딜 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철수 신당과. 그리고 새정치신당이 네. 서울 경기에서 한 곳씩 뭐 예를 들면 서울은 박원순 시장을 밀어주고 경기는 안철수 신당, 새정치신당 쪽 후보를 후보로. 밀어주고 네. 이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눠먹기식 연대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 우리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대냐 고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수능을 잘 보면 네.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은 이제 새정치가 뭔지 국민에게 예.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 실천을 통해서 새정치가 저런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평가받으면 지지세가 늘어나겠죠. 네. 또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과제에서 네. 이걸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정말 다시 한번 지지해줘도 좋겠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그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또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즉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능 점수가요. 근데 국민들 지지율이라고 했을 때 네. 그 김상곤 그 교육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3자 대결을 하면은 상파전이되는데. 저희 높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민주당 후보들보다 더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김상곤 교육감님은 예. 이미 대한민국의 교육 대통령입니다. 네. 무상급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확산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공교육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 문제,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예. 네. 마지막 희망이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혁신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은 어느 대통령 후보도 하지 못한 큰 성과이기 때문에 네. 김상곤 교육감이 그런 이 교육의 문제를 거리를 떠나서 뭐 새로운 일을 또 야권 내지는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부담되는 선택이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가 6.4 지방선거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네, 원래 의원직 사퇴는 네. 본 선거에 후보가 됐을 때 네. 등록할 때 아직- 사퇴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비 지금은 후보. 주로 정치적인 이유, 네. 결의를 보인다든가 이런 아. 걸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국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과시용 행위는 절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후보들께 10분 정도씩의 시간을 할애해서 듣고 있습니다. 요즘 균등해야 되니까요. 네,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원혜영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권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